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윤동주의 자화상입니다. 네, 선생님 또 윤동주예요? 네. 왜냐면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대표 주제의 단원명이 뭡니까? 자아성찰이잖아요.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또 내적 갈등, 또 그게 해소되기도 하고 해소가 되지 않기도 하고 뭐 그런 류의 시에서 음,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누가 핵심 인물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윤동주 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윤동주 작가를 이렇게 연속으로 따다다닥 배우게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작품 한 작품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예, 참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중요하게 가르치고 좀 중요하지 않은 거는 잘 중요하지 않게 가르쳐야 이게 대위가 되면서 아 이게 진짜 중요한가 보다 집중할 수 있을 텐데 그 이미 선생님이 이 선정해 놓은 작품분들은 이미 다 엑기스만 선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작품들, 필수 작품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진짜 안 중요한 작품이 하나하나 없습니다. 예. 이 자화상이라는 시도 너무너무 유명하고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예. 언제든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논리의 구조, 어떤 사고의 흐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고 나면 또 낯선 작품들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지겨워요. 또동주야 하지 마시고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화상이래요. 자화상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그려낸 그림이라는 뜻이죠. 음, 그래서 여러분 그 자화상을 이제 본인이 그릴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을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은근히 많이 드러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보는 자기와 자기가 보는 자기가 좀 다를 때가 꽤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이런 모습이 엄청난 컴플렉스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예 눈치조차 채지 못할 정도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모습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코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 그럼 자화상을 봤을 때 코가 이만하게 그려져 있겠죠. 오히려 사람들은 놀라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자화상이라는 건 결국에 뭐 그렇잖아요. 그림이라는 게 그렇고 그리고 그림뿐만 아니라 어쨌든 시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시선인 거잖아요. 즉 본인의 신념, 가치관, 믿음, 체계 이런 것들이 반영된 형태로 우리가 자화상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좀 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즉 자기가 스스로 본인의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화상의 어떤 결과물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작품 속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어떤 힌트로서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일기 전략을 우리가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을 들여다본대요. 뻔하죠 뭐. 자기 얼굴이 비치겠죠. 그러면 성찰의 뭡니까? 매, 개, 체. 그죠? 그리고 스스로의 모습을 많이 관찰하고 내면을 성찰하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뭐 이 자아 성찰을 깊이 하기 위해서는요 좀 어느 정도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죠. 예, 하루 종일 유튜브 해보세요. 하루 종일 인스타그램 해보세요. 자아 성찰이 얼마나 되는가. 그죠? 이런 데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이 자기와의 대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10대 때 하면 가장 좋지만, 그죠? 10대 때는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너무 소중해서 이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을 보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와의 깊이 있는 대화, 진중한 어떤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시간은요, 이런 우물을, 외딴 곳을 찾아가셔야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1년의 내용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연을 보니까요. 우물 속에는요. 달, 구름, 하늘, 파란 바람, 가을이 있습니다. 그죠? 파란 바람, 뭐 색채 이미지고요. 바람이라는 걸 우리가 촉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촉각을 지금 시각적으로 표현했네요. 촉각의 시각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윤동주 시에서 달, 바람, 하늘, 바람, 가을 이런 애들 나왔다. 그럼 뭐예요? 그냥 아름다운 자연물 그냥 이 정도로 갈게요. 예. 여기에서 달이 뭐고 구름이 뭐고 막 이걸 각각 세분화해서 나누는 거 의미도 없을 뿐더러 시를 통해서 확정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윤동주 시에서 원래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의미가 뭐예요? 이상세계, 높은 것들, 영원한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뭐 아름다운 것들, 한반도의 아름다운 자연물들, 뭐 그냥 이 정도 의미잖아요. 긍정으로 보통 쓰이잖아요. 그 정도만 잡아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연에서는 어쨌든 자연물들을 나열하고 열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3년에는요 사나이가 있대요. 근데 그 사나이가 어떻대요? 미워서 돌아간대요. 우물을 빤히 보다 보니 그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 보기를 중단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나이는 당연히 본인일 겁니다. 근데 좀 어려운 말로 객관화된 화자죠. 즉, 객관화되었다는 건 원래 나는 뭐예요? 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나 싫어! 나 좋아!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객관화시켰다는 건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남인 것처럼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표현해냈다는 거죠. 네, 이런 사나이 같은 표현들이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이면서 남인 것처럼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객관화된 화자가 드러났네, 혹은 화자를 객관화시켜서 표현했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지금 화자는 자기의 그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거울 속 나와, 거울 밖에 나의 그 어떤 외로운 싸움, 눈싸움도 하고요. 누가 이기나.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 절망적인 모습, 별로인 모습, 구린 모습 발견해버리고요. 미워서 돌아가 버립니다. 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이번에는 가엾어집니다. 이거 뭐예요? 연민의 시선이고 동정의 시선이죠. 연민과 동정은 기본적으로 공감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약간의 플러스적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로 가요. 그리고 다시 들여다봅니다. 네, 사나이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집니다. 그리고 돌아가다 생각하니 다시 그리워집니다. 뭐예요, 이거? 뭔가가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돌아갔다, 다시 들여봤다, 돌아갔다, 다시 들여다보는 어떤 행위도 반복되고 있죠. 자, 이 반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얘를요, 애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반대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나는 거, 그게 애증이죠. 여러분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시겠지만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막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재밌지 않아요?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강하게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100% 사랑하기가 쉬운 게 아니구나. 힘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데 그래서 미워요. 뭔지 아세요? 짝사랑일 때도 그렇고 그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래요. 어,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하게 되는 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애증이죠, 애증. 참 희한합니다. 그죠? 어쩌면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화자는 본인의 모습에서요 애증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건 뭐겠어요, 말하자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또, 아, 그래, 내 내면 속에서도 순수한 마음이 있지. 혹은 지금은 순수하지 않아도 순수했던 때가 있었지. 나 잘 살아보고 싶어. 나 나를 껴안아주고 싶어. 이건 뭐예요? 너 왜 그러고 사니? 너 미쳤니? 어. 이 애증의 반복 속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잡아주시고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 연으로 이어집니다. 우물 속에는요,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 플러스 사나이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반복과 변주가 되고 있는데 그 속에 갑자기 사나이가 껴있네? 얘는 1년이랑 똑같은데, 즉 수미상관인데 시의 1년과 마지막 년이 동일한데 그 사이에 갑자기 사나이가 껴있네? 뭐야 이거? 이렇게 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설명을 좀 깊이 드리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서요. 얘와 얘를 좀 한번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연의 우물 속에서 있었던 이 자연물들의 모습은요, 참 멋있다. 이 우물 속 세계가 참 말 그대로 멋지다. 그런데 사나이는 밉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자연물은 너무 멋있어. 이상세계, 소망하는, 기대하는, 추구하는 바입니다. 윤동주 시에서 자연물은 그렇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사나이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으로 2년과 3년을 서술했어요. 사나이가 이 자연물 속에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이는 미운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나이가 이번에는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억처럼이라고 표현했어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뭡니까? 두 자아가 드디어 화해하고 자아가 통합된 모습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이가 요 자연물 사이에 쏙 들어와서 낄 수 있었던 거고요. 특히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라는 표현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이거는요, 어떤 순수했던 모습, 과거의 그 동심의 모습을 그리워하는데요. 추억처럼이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는 그 과거의 모습으로 남은 게 아니라 현재 회복되었다. 그래서 추억처럼 그때 그 사나이가 남아있다. 어떤 순수한 자아의 모습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자연물 속에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나름대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선생님도 사실 이 부분 조금 해설할 때마다 좀 불편해요. 왜냐면은 좀 상상의 여지랄까요? 이 문학에서의 그 뭔가 주어진 어떤 텍스트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비문학처럼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상의 어떤 여지를 통해서 좀 뭔가 정말 말 그대로 감상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뇌피셜로 흘러버릴 위험성이 좀 존재하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필수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필수 작품이라는 말은 교과서에서 한 번쯤 배워봤지. 그러니까 안다고 전제하고 낼게. 이런 느낌으로 사실 출제가 또 가능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앞에서 반복했던 어떤 고뇌의 과정, 그 다음에 자기 혐오의 과정, 그죠?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탈출함으로써 순수한 자아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으로 화해가 이루어진, 통합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을 배울 때 그 어떤 시행의 그 반복과 변주, 그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시상의 전환 이런 것들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보니까 1년은 아니긴 했어요. 근데 2년과 마지막 년이 분명히 반복되고 있는 대목이 있죠. 근데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변주되고 있는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바로 사나이가 분리 독립되어 있었는데 분명히 2년, 3년 따로따로 별개의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는데 자연물 속으로 쏙 통합된 것은 무언가 의미를 지닐 것이다. 뭔가 변화된 화자의 감정선, 화자의 어떤 의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제는요. 자아성찰 자신에 대한 복합적 감정입니다. 독백체였죠? 혼자서 쫙 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 심리를 묘사하는 거죠. 경어체였습니다. 존댓말이었고요. 네,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였죠. 말하는 것처럼. 산문체, 줄글처럼 비읍니다 이런 거 산문적 형식 아니겠어요? 우리 일기 쓸 때처럼 마치 쓰는. 그 다음에 정서의 변화, 1년에서 마지막 년, 애증이 드디어 회복과 화해와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애증 자체도 사실은 정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미웠다, 싫었다, 미웠다, 싫었다. 그 반복되잖아요. 그죠? 반복과 변주, 열거, 자연물 열거 했었고요. 파란 바람, 그 다음에 시적 허용, 파란, 그죠? 직유법, 어디 있었죠? 아,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해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뇌하는 모습. 우물하고 거울 비슷하죠. 자신의 얼굴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 비춰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물건들 아니겠습니까? 네. 자아 성찰의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는 거죠. 현실적 자아 vs 이상적 자아. 3년의 사나이와 6년의 사나이 한번 우리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가서 3년의 사나이, 요 사나이, 6년의 사나이, 요 사나이. 네. 요 사나이는 좀 미운 사나이죠? 현실적 자아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뭔가 나의 모습들. 6년의 자아. 아, 순수했던 자아, 순수한 자아. 둘 다 맞습니다. 순수했던 자아든 그럼 과거에 내 어렸을 때 순수했던 자아인 거고 순수한 자아면 이제 그게 회복이 된 순수한 자아인 거고. 그래서 요 세모 사나이와 동그라미 사나이가 좀 대비대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거고요. 성찰의 과정을 통해 순수했던 자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조화, 뭔가 삐그덕삐그덕 맞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이 탁 해소되면서 자아 간 진정한 합일, 일치죠. 화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암시하면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였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